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웃군입니다. 오늘이 5월 29일 오전 9시 24분입니다. 어제는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죠. 거의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이제 하도 이슈가 되니까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준석 후보는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투죠. 토론회라는 게 일종의 전투예요. 싸우는 거죠. 주먹질을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는 겁니다. 예, 엄청난 전투력이었어요, 이준석 후보. 그거는 의도된 바로 보여집니다. 예,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논개다. 결국 이준석 후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거를. 예,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더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해 그러니까 뭐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이준석 후보는 그랬을 확률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이준석 후보가 좀 변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올 거다. 예,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아직 어리니까요. 제 생각에는 김문수 후보 같은 분과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어울리다 보면 이준석 후보는 바른 길로 접어들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오판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는데 그런 것도 시간이 가면 오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대단한 치명상을 입힌 것 같아요. 거의 느낌에. 코끼리 발언도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한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무협지를 보다 보면은 이제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준석 후보가 거의 이재명 후보를 굉장한 상처를 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치명적이다 싶을, 거의 팔 하나는 잘라낸 것 같아요. 예, 자기도 물론 상처를 입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입은 상처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이준석 후보가 그런 싸움 전투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후보는 그 상황을,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일화 시점은 3차 토론이 끝난 다음이 적절하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단일화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다면은 이준석 후보는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죠. 예, 똑똑하잖아요. 이 친구가. 나이도 어린데 아는 것도 많고 머리도 좋아요. 예, 저는 이제 머리는 좋은데 아는 게 없죠. 무식하죠. 잘나지 않은 눈꾼입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머리도 좋은데 아는 것도 많아요. 예, 또 그쪽 세계는 아는 게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참 머리가 좋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그게 의도된 거라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토론회 이 대선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러니까 상처를 줄 수 있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 혼자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거의 지금 그게 의도된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이준석 후보의 의도대로 된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거의 둘이서 협공을 한 거죠. 이재명 후보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의 그냥 치명상을 입은 것 같아요, 지금. 젓가락 발언 이후에 난리가 났죠, 지금.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저는
역전은 이미 뭐 일어났다. 이미 일어났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럼 뭐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할 거고요. 저기 뭐 JTBS나 JTBC나 뭐 그 MBC에서는 뭐 당연히 뭐 보도를 안 하죠. 그런 내용은. 예, 참 그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지금 거의 모든 세력이 지금 김문수와 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낙연 후보도 지금 지지를 이제 발표했고 지지 선언을 했고, 예, 뭐 지금 뭐 각계 뭐 모든 분야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를 이제 도와주고 있죠. 예, 거의 이제 어마어마한 연합 전선이 구축이 된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재밌는 상황이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 이제 학자적인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다 보면 이것은 감정을 배제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서 보다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죠. 예, 제가 보기엔 뭐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 같은데 이 연합전선이 꼭 그 중심에는 김문수 후보가 계신 거고요. 예, 참 근데 김문수 후보가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런 통합을 이뤄낸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뭐 참 진짜 다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그 단합이 안 되죠. 현실은. 야,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 후보예요. 그러면 그런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머리가 좋으면 되겠느냐? 택도 없습니다. 이 머리가 거의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이 uk군조차 그거는 택도 없어요. 머리로는 그걸 못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대통합을 그런 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는 그건 이제 마음으로 하는 건데 참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대통합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인생 자체가 그랬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한테도 김문수 후보가 나타난 것은 행운이라고 저는 봐요. 예, 참 묘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이제 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또 이제 저랑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예. 이재명 후보한테도 행운이다. 김문수 후보가 나타난 것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원래 이재명 후보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아마 이재명 후보조차도 안으려고 할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감동의 연속이죠. 그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감동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방법은.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머리로 뭐 아무리 뭐 말을 잘해서 뭐 논리로 설득한다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살아본 결과.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서 논리적으로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걸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본 결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방법이 있죠. 감동을 주면 된다고요. 문제는 보통 사람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머리가 좋다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좋은 이 웃군조차도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만 감동을 주게 되면, 감동을 여러 번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문수 후보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꿨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청렴도 꼴찌에서 1위가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거의 마음이 바뀌지가 않죠, 잘.
그러니까 지지율이 요지부동이에요. 내려왔는데 조금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결국 김문수 후보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분이 물론 뭐 머리도 좋고 당연히 머리가 좋죠. 근데 일반인보다 훨씬 좋죠. 그렇지만 그 머리로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분의 삶 자체가 그냥 감동이에요. 알게 되면 자꾸 감동을 받게 돼요.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게 되죠. 나경원 의원이나 지금 이낙연 그 전 총리인가, 예, 그분이 지금 지지 성명을 냈는데 마찬가지예요. 김문수 후보의 그 감동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갈수록 김문수 후보의 지지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지 대선의 그 기간이 한정적이었죠. 한 달도 안 되는 그 기간 중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만약에 앞으로 한 2달 더 남았다. 이건 뭐 압도적인 차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만약에 지금 2달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대선이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 만약 2달 후에 대선이 있다 그러면은 그 2달 동안에 일어날 일은 저는 이재명 후보는 10%대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지지율이. 뭐 20%대로는 무조건 떨어지고요. 제 생각에는. 많게는 이제 10%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기간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지율이 워낙에 이재명 후보가 독보적이니까. 근데 이 머리 좋은 웃구는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겠죠. 잘난 체 하는 웃구니니까. 그런데 거의 뭐 제 예측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언론들이 지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죠. 그건 미국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지지율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역전은 일어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5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면 또 많은 지지율 차이가 생길 거예요. 5일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적에 제 생각에는 상당한 그 표 차이가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변수는 이제 그거를 저쪽 진영에서는 알고 있어요. 이재명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알죠. 이거 뭐 바보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도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아니까 이제 이때 그 사람들은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어차피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당선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아마 섰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되면 이제 저쪽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위험하지만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는 수가 있죠.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 이제 저쪽에서 이제 크게 그거를, 일을 벌이면.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일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이제는 그 부정선거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도 알고 위험을 감수하는 거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결국은 바로 잡아지겠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데, 그 시나리오보다는 부정선거를 해도 김문수가 당선될 확률도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은 사회는 빠르게 안정될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차원으로 대한민국은 접어들게 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놓은 이 경제적 풍요, 경제적 풍요는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이 경제적 풍요만 갖고는 이거는 뭐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뭐냐? 국민의 행복도가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나라가 풍요로워지면 당연히 국민들이 행복해진다. 이러면 이제 끝난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알게 됐어요. 저도 그렇고. 경제적 풍요는 지금 대한민국 뭐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요. 그럴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인데 그러면 국민의 행복도는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뭐 오히려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김문수 후보가 아니냐. 그분의 삶 자체가 벌써 국민의 행복도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김문수 후보가 등장하면서부터 행복도가 좀 올라갔어요. 이 어렵게 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하게 사는 uk군조차 김문수 후보의 등장에 의해서 그 등장 자체가 벌써 제 행복도를 어느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 행복도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일단 뭐 공무원들이 청렴해지고 정치인들이 청렴해지고 뭐 의료계, 법조계 뭐 이런 쪽들 모두 사회 모든 분야가 청렴해진다는 것은 국민의 행복도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까도 김문수 후보의 외동딸, 이름이 동주더라고요. 참, 그 연예인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참 이뻐 보여요. 예. 안경 쓰고 뭐 이랬지만 정말 수수한 얼굴이 너무 이뻐 보여요. 예, 10분짜리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뭐 이런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 한 편을 다 봤어요, 그냥. 예, 참 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눈물이 많아요. 예, 참 거의 유전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예. 저도 뭐 중간중간 보면서 울컥울컥.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막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막 울먹거리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면은 저도 울컥해집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행복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봐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머리 좋고 또 많이 아는 분들. 저는 이제 머리는 좋지만 많이 아는 게 없죠. 무식하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능력이 안 되고 우리나라의 그 능력이 되시는 머리가 좋으면서도 유식한 분들, 굉장히 머릿속에 든 거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국민이 행복해질 것인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자꾸 의사가 되려고 그래요. 이제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그러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남들보다 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싶다. 이제 국민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불행해지자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들 대부분이 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국민이라면 참 행복해지겠죠, 그 국민 전체가.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보다는 사회복지사가 더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되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돼요. 이 똑똑한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해낼 분이 김문수 후보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사회는 굉장히 행복도가 올라갈 것이다. 국민 전체의 행복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쪽에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지금 지지율이 뭐 이만저만한데 야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는 답글을 드렸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다면. 근데 뭐 이게 무식하니까 뭐 제 생각이 맞겠습니까마는 어찌됐건 이 머리 좋은 웃구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시겠죠. 이러다가 혹시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어쩌냐. 뭐 저도 그런 걱정이 있죠. 현실은 또 모르니까. 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말도 안 되는 걸 겪었으니까 8대 0이 뭐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으니까 다시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제가 살아본 결과 하늘은 그렇게 무심하지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결국 정의가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